안녕하세요. 예, 토지 플래너 김현철입니다. 제가 어제 이제 영상을 올렸었다가 이제 다시 내렸는데 너무 좀 길게 설명하고 어렵게 설명이 된 것 같아서 조금 짧은 분량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제 영상을 다시 지금 찍고 있는데요. 오늘 좀 머리 스타일이 좀 바뀌었죠. 제가 관리를 해주시는 원장님이 미스터 트롯 유행하는 머리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 한 번으로 조까지 이제 저는 머리 이렇게 올백으로 올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뭐 6대4 비율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근데 미용실 원장님 만족을 하셨습니다. 나름대로 저는 미용실 원장님도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어제 얘기한 거에 이거를 함축을 해서 이제 여러분이 쉽게 이제 알아들을 수 있게 핵심 부분만 얘기를 드릴게요. 헨리 조지는 그 미국의 경제학자고요. 1839년에 태어나서 1897년에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토지 공개념을 처음 창립한 그 창시자다. 토지의 공개념을 개입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여권에서 이제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이제 커지고 있는데 이분은 금수저가 아니고 흙수저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 이제 학업을 못 마치고 뭐 이제 우리 선원 생활도 하고 식자 제공도 하고 인쇄업도 하고 거기서 인생 종사자로 일을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경제학을 배우면서 그 기자가 돼서 우리가 이제 현장을 막 찾아다니잖아요, 기자들은. 그러면서 으리으리한 건물들이 생기는 곳에는 꼭 흉물스러운 집들이 있더라. 우리로 얘기하면 달동네죠. 이쪽은 막 삐까번쩍하게 건물이 서 있는데 저기는 달동네들을 되게 이제 달동네가 되는 슬럼화가 되는 그런 것을 보고 저런 문제가 왜 생길까? 그래서 책의 제목이 진보와 빈곤입니다.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았냐면 토지 우리가 이제 물리적인 거죠. 우리가 시간은 그 공간의 개념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나 똑같이 공평하게 주어지는데 토지라는 것은 한정적 재화이기도 하면서 그게 이제 그 물리적으로 이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늘리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게 이제 그 개발이 돼서 우리가 땅을 갖고 건물을 올렸다 치면 여러분이 옷가게를 하든 뭐를 하든 거기에 들어가려면 임대료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임대료라는 걸 내게 돼 있고 그 임대료라는 것은 그게 토지주한테 들어가는 불로소득으로 본 거예요. 100% 그래서 이제 100% 토지세 이제 토지세를 환수를 하겠다는 토지주한테 건물을 갖고 있는 토지주한테 그 100% 이게 토지를 그 세금을 부과를 해서 그걸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일에 쓰자라는 그 이야기를 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노동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게 참 괜찮은 이론이긴 한데 실제로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저 땅을 개발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기업들이나 나라에서도 개발을 하고요. 그래서 개발을 통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그걸 불로소득이라고 본다는 것은 지금의 개념하고는 좀 맞지 않다. 근데 유시민 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이제 며칠 전에 이제 그 헨리 조지 얘기를 꺼냈거든요. 알릴레오라는 뭐 시즌 3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여기에서 이제 그 유시민 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새해 소망을 묻고 거기에 더 이상 땅 사고 팔아 부자 되지 않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참 무서운 얘기죠. 이게 땅을 사고 팔고 이게 자본주의에서 일어나는 정상적인 형상인데 이거를 그러면 아예 그냥 그 국가가 땅을 갖고 국민은 땅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죠. 100% 토지세를 환수를 한다고 하면 임차인한테도 좋지도 않고요, 임대인한테도 좋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개발해 놓고 그 월세를 받는데 월세를 다 세금으로 돌려낸다면 그걸 뭐 굳이 공실로 내비두는 게 낫지 그거를 개발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임차인들이 꿈꾸는 것은 건물을 갖는 거예요. 저 다 마찬가지로 땅을 갖고 건물을 갖고 싶어 하는데, 그거를 그 노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게 들어가는데, 그거를 잘못된 시각으로 보는 거고, 여당이 이제 그 공개념, 토지 공개념 개입을 도입하자고 하는 이 시기에 이런 그 말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참으로 참 저도 좀 의아스럽기도 하고요. 그럼 저기 토지 공개념이 그럼 뭐냐? 그러면 토지의 공개념. 그래서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익을 위해 이제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인데요. 만약에 이제 내가 토지를 갖고 있다면 소유권은 인정을 하는데, 공공복리에 그 적합하도록 하는 것으로 토지 시장이 제대로 작동을 못할 경우 정부가 이제 토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토지 공개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되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시행을 했었어요. 이제 노태우 정부 시절에 1989년 토지 공개념 3법 가운데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과 토지 초과 그 이득세에 관한 각각 위헌이라고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내려졌고요. 그래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것도 개발부담금은 2004년도에 그 부과가 이제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택지 소유 상한제라는 건 쉬운 개념이에요. 내가 이제 200평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서 그럼 법인은 시장 군수 뭐 구청장들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신고를 해야 되는 건데, 그 이용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을 하면 거기에다 토지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그 택지 그 초과 부담금을 부과를 하겠다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제도는 1998년까지 이제 있다가 9월에 이제 폐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사적인 우리가 이제 재산권 침해라고 본 거죠, 헌법에서도.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토지 초과 그 이득세, 이거는 이제 그 토지를 우리가 개발하잖아요. 각종 개발을 하잖아요. 근데 토지 초과 이득세라는 것은 토지를 이제 놀리는 거죠. 우리가 전답 과수원이 있는데 근데 토지 쉴 유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지를 뭐 내가 2년 넘게 뭐 사용을 안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2년 지나서 주변이 변해서 땅 가격이 올라가면 그 세금을 환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사유재산의 침해라고 해서 1998년도 12월 달에 이제 폐지가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개발이익 환수제라는 게 있거든요. 개발이익 환수제는 이제 택지 개발이라든지 관광지 조성이라든지 도심 재개발, 뭐 온천 개발도 있을 거고, 뭐 호텔을 짓는다든지 이래서 지가가 상승을 하면 그 획득한 이익 중에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도 개발부담금은 2004년도에 그 부과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이제 봤을 때는, 그러니까 토지 공개념을 실제로 도입을 했더니 이게 현실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생각을 여러분도 해보십시오. 내가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도 누구나 다 이제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사회라는 건 발전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분의 사상은 이상주의자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현실하고는 맞진 않은데 이상주의자. 현실에 대입을 했더니 토지 공개념이라는 개념이 사유재산을 침해를 하고, 오히려 저걸로 인해서 개발이 될 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 어차피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저런 개발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수익을 얻는 사람, 어떤 사람도 누구나도 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돈을 벌어서 땅을 사거나 이런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부자가 되는 길로 갈 수가 있는 길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주의는 우리 경쟁이죠. 치열한 경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서민들을 서민으로 볼 것이냐, 우리가 서민,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그 노력이라는 걸 하고 있죠. 그 노력이라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집이라도 한 칸 장만하고 내 자식한테도 뭐 물려줘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공간이라는 개념에 그 물리적인 거에 이제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투자 방법의 하나지. 우리가 이제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헌법에 이제 불합치 판정을 받은 법률을 다시 끌고 와서 여권이 이제 그걸 만들겠다고 하면 지금 안 그래도 부동산을 30까지나 거느놨기 때문에 내년에는 집값이 더 오른다고 합니다. 경제도 안 좋아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이럴 때에는 땅 문서로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문서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금으로 갖고 있거나 그 현금으로 예금을 해두면요, 우리가 조만간에도 우리나라도 화폐 개혁이 일어날 것 같아요. 5만 원권 이제 사라졌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는 감히 말하자면 제 새해 소망을 묻는다면 더 이상 땅 사고 팔아서 부자 되지 하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이 안 왔으면 그 서민들도 땅에 투자를 해서 어떤 우리가 뭐 엄청난 부자는 아니어도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정도만 되어도 그러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부자는 없었습니다. 누구나 부자를 꿈꾸지만 아무 일도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일을 만들어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이제 토지 공개념이 도입이 된다면은 지금 그 공산주의라고 얘기하는 북한이 3대 세습 체제를 하고 조선왕조도 뭐 고려 시대라든지 그 과거 역사를 보면 왕권이 대대손손으로 이어왔던 것은 일부 특권층의 양반들만 땅을 갖고 있고 서민들은 소작을 했기 때문에 그 서민이 힘이 없어서 나라를 어떻게 뭐 바꾸기를 못했던 거거든요. 북한도 마찬가지고 3대가 이렇게 세습을 했던 거는 우리가 소유권을 인정해주지 않고 소작인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협동농장이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땅을 소유하고 부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이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강남개발서부터 해가지고 계속 지금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으로 인해서 이제 그 수익을 꿈꾸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그걸 목표로 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민주주의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 경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은 이런 날은 오지 않는다고 제가 이제 100% 장담합니다. 안 그러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야 될 거예요. 노동자들도 마찬가지고. 착취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서민은 서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새해에는 행동하시고 움직이셔서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 사라지는 직업군들도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그걸 대비해서 여러분도 자녀 교육도 시키시고 여러분은 새해에는 더 큰 좋은 일들이 있으시길 바라고요. 또 내일 또 제가 이제 새해 인사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은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절대로 토지는 부동산 시장의 정책이 유시민 의원이 말한 것처럼 토지를 사서 부자가 되는 것보다 부자가 되는 사회주의 성향의 저는 땅을 사고 팔아서 부자가 돼야지라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법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그런 법은 만들어질 수가 없다고 이제 단언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거에 동요되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해에는 빨리 움직이시고 정부도 빨리 캐치를 해서 여러분들도
서민에서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그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내일은 또 정식으로 땅을 1년간 있었던 땅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고 새해 인사를 할게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진보하고 보수 이게 아닙니다. 부동산 학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